삼차원과 관련된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죠. 첫 시간에는 우리 도대체 오토캐드 2021의 3차원 화면 구성은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점 변환을 하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뷰큐브와 비주얼 스타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뷰큐브라는 도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21 3차원 한글 강좌를 수강하시는 학습자들 중에서는 3차원에 관련된 강의나 아니면은 학습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캐드를 사용하시면서 3차원 모델링을 좀 하셨다가 또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이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캐드의 특징은 기존의 명령어들을 삭제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자들은 기존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지만 화면의 구성이 많이 좀 틀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화면의 구성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된 명령어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이제 3차원 수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강좌부터 꼼꼼하게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가 이제 시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뷰큐브라는 도구,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뷰큐브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2차원 모형 공간 또는 3D 비주얼 스타일에서 작업할 때 표시되는 탐색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뷰큐브를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뷰와 그 다음에 등각 투영 뷰 간의 전환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뷰큐브는 명령어가 큐브라는 명령어 입력창에 큐브라는 CUBE라는 명령어 입력창 입력해 주시면은 이 뷰큐브를 또 이제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뷰큐브의 일단 구성을 보게 되면 이런 모서리를 클릭해가지고 뷰를 전환시킬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여기를 구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꼭지점을 클릭해서 그 꼭지점 뷰로 우리가 시점을 전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을 클릭해서 우리가 또 시점을 전환해 줄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회전 화살표가 있죠, 그죠? 회전 화살표를 여러분 클릭해서 뷰를 우리가 회전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표준 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점 변환하는 방법은 이 뷰큐브로 하는, 요즘에 대세는 이 뷰큐브로 많이 해요. 이 뷰큐브 많이 하는데, 예전 방식은 우리가 이제 좌표값을 입력해서 우리가 이제 시점에 관련된 좌표값을 입력해서 우리가 시점을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NW, NE, 그러니까 이제 북서, 북동, 그 다음에 SE, 남동, SW, 남동이 남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뷰의 어떤 명칭이 있고요. 얘는 다음과 같이 V포인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XYZ 좌표값을 입력해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등각 투영 뷰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뷰큐브는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뷰를 자유롭게 전환시키는, 즉 시점을 자유롭게 전환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V포인트 방식은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좌표값을 입력해서 시점을 변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 뷰큐브 방법을 많이 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V포인트를 이용해서 관측점, 즉 시점을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0,0,1 이게 평면도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0 정면도고, 1,0,0은 우측면도고, 그리고 1, 마이너스 1,1은 등각투영부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주얼 스타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3차원 객체를 우리가 화면상에 표현할 때 와이어프레임으로 표현할 것인가, 즉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것은 경계를 나타내는 외곽의 어떤 선과 곡선을 사용해서 객체를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형태를 나타낼 것인가, 부드러운 음영 처리, 그죠? 그리고 숨기기로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뒷면을 표현하는 선을 숨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엑스레이로 표현할 것인가 등등으로 해서 화면상에 보여지는 3차원의 객체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3차원 모델링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비주얼 스타일은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화면 작업 화면에 좌측 모서리에 보면 다음과 같이 2D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글자가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근처에 이제 가져다 대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비주얼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명령어 창, 즉 커맨드 상에 여러분 직접 입력하실 때는 쉐이드 모드라고 입력해 주시면 명령어 입력창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비주얼 스타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캐드를 오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를 오픈했고요. 처음에 시작 화면이죠. 그래서 그리기 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시작을 누르게 되시면 현재는 이제 2차원 드로잉을 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제 3차원 화면 3차원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작업 공간 전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3차원 화면 구성으로 변경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3D 기본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3D 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3D 기본사항 한번 눌러보시면 리본 메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현재 이제 위에 상단의 탭을 보시면은 홈, 시각화, 삽입, 뷰, 관리, 출력, 에드인, 공동작업, 주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홈 탭을 보시면 작성과, 물론 펼쳐지면은 또 다양한 어떤 명령 아이콘이 있겠죠. 그래서 표면 패치, 메시, 이런 도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편집, 눌러당기기,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편집 창을 펼쳐보시면 또 다양한 솔리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들 솔리드 모델링과 관련된 명령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황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서피스와 관련된 명령어들, 그 다음에 아래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메시 모델링 명령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서피스와 솔리드와 메시에 관련된 차이는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기 패널을 펼쳐보시면 우리가 2D에서 그릴 수 있는 2D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리기 2차원 드로잉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차원 밑그림을 그릴 때 많이 쓰여지는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해 보시면 우리가 이동이라든지 복사라든지 여기 회전, 축척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펼쳐보시면은 그 외에 이제 필렛이라든지 챔퍼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2차원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어떤 수정, 편집 명령어들이 있고요. 추가로 대칭해 보시면 3D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3D 대칭, 3D 정렬, 3D 배열 이런 어떤 3차원과 관련된 명령어, 수정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좌표. 특히나 이제 3차원에서는 이 좌표라는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도면층, 레이어와 관련된
패널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여기 뷰큐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 시점 전환을 많이 하고요. 아래는 이제 탐색 도구, 2차원에서 보여지던 2차원 화면 구성에서 보여지던 탐색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화면 작업 화면에 좌측 모서리 쪽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이제 평면도, 그 다음에 2D 와이프레임이 있는데 평면도를 클릭하게 되시면 직접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뷰를 전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비주얼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변경해 줄 수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아래는 여기는 뭐 작업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 하단은 우리가 이제 그 UCS라는 게 있는데 3차원에서는 이 UC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원과 달리 이 UC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아래는 명령 입력창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 아래는 상태 막대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것은 이제 그 3D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작업 공간을 눌러서 3D 기본 사항이 아니라 3D 모델링을 눌러보면은 리본 메뉴가 좀 더 펼쳐지죠. 리본 메뉴가 더욱더 확장돼서 펼쳐지고요. 완전히 구분시켜 놓죠. 솔리드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 메쉬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솔리드 편집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홈탭의 리본 메뉴입니다. 그리기, 수정, 단면, 그리고 좌표, 그 다음에 뷰, 선택, 도면층, 그룹이 또 보이네요. 그죠? 뷰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탭들도 증가된 걸 볼 수 있는데, 솔리드 탭에 보시면 솔리드 명령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보시면 표면 명령어들이 리본 메뉴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 보시면 메쉬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시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펼쳐져서 우리가 리본 메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상단의 탭과 리본 메뉴에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3D 모델링,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작업 공간에서 3D 기본 사항이 아니라 3D 모델링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펼쳐진 명령어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비주얼 스타일, 시점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이제 나눌게요. 제가 열기, 파일 열기를 해서요. 참고 파일 중에 제가 제공해드린 참고 파일 중에 1차시라는 참고 파일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열렸는데 얘는 이제 F7번 눌러서 일단 그리드를 꺼주고요. 얘는 이제 저희가 2차원으로 보여지는 상태인데요. 얘를 3차원으로 우리가 시점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뷰큐브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가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죠? 먼저 뷰큐브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면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면을 클릭하게 되면 평면도, 그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2차원으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여기 남측이 있는데요. 남측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남측 면도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누르게 되시면 다시 우측 면도, 다시 정면도, 다시 좌측 면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십니다. 다시 홈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모서리를 눌러주시면은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뷰가 보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지고요. 다시 홈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구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 지금 현재 여기 구석이 지정이 되어 있죠. 아래 구석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 구석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석을 통해서 우리가 뷰를 전환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동그란 동서남북이 있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또 돌려볼 수가 있다. 다시 홈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2차원으로 가시려면, 여기 평면도를 눌러주시면, 2차원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해서, 우리가 가게 되고요. 여기 회전 표시가 나타나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볼 수가 또 있습니다. 물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돌려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는데, 다시 홈 버튼 제가 눌렀고요. 2차원에서는 여기 있는 뷰 회전을 이용해서 돌려볼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뷰큐브, 여러분들과 방금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이 뷰큐브를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명령 입력창을 좀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을 좀 시키고요. 자, 뷰큐브는 명령 입력창에서 큐브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큐브. 그리고 엔터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뜨게 돼요. 옵션 입력이라고 돼서 켜기 끄기 설정 들어가게 되는데요. 끄기를 눌러주시면 뷰큐브가 사라져요. 그죠? 다시 엔터 입력해서 명령어를 재실행시키시고요. 켜기를 눌러주시면 다시 뷰큐브가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엔터 입력해서 큐브라는 명령어를 반복 실행시키시고 설정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꺼주시면은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큐브를.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큐브를 좀 더 키워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나빠서 글자들이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큐브를 좀 키워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러한 객체들이 여기 큐브와 섞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선택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큐브, 엔터 입력해서 큐브를 재실행시키시고 설정. 자, 저는 자동으로 가도록 할게요. 요 얘기 안 드렸네요. 화면상에 위치가 있는데, 현재 맨 위에 오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 왼쪽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어느 부분이 편하실지를 판단하셔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맨 위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UCS 메뉴를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투명도 조절하는 게 있죠. 투명도를 우리가 조절할 것인가. 요거 같으면 거의 투명하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입력해서, 여기 있는 비활성 불투명도를 낮춤으로 하게 되면은, 아예 없어지는 것 같죠. 마우스로 가져가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설정. 그래서 비활성 불투명도를 저는 절반 5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뷰큐브를 끌 때, 가장 가까운 뷰로 스냅할 것인가 등등이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 있는 우리가 화면상의 위치와 뷰큐브의 크기, 비활성 불투명도, 그 다음에 이제 UCS 메뉴 표시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큐브를 제어하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시점 전환을 우리가 명령 입력창에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최소한 4개의 우리가 관측점의 좌표값은 알아두시면 좋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0,0,1, 그 다음에 0,-0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V, 단축키는 -VP에요, 여러분들. -VP. -VP가 V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VP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0,0,1을 하게 되시면, 엔터 이러면, 우리가 평면도 뷰로, 여기 뷰큐브도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시면, 0,-1,0은 정면도죠? 그래서, -VP, 엔터. 0,-1,0 해주시고, -1,0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입력해 주시면 정면도로 바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우측면도죠. 자, -VP, 엔터. 1, -1죠.
자, 1콤마죠. 0,0, 그죠? 자, 1,0,0,0, 1,0,0,0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뷰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등각 투영 뷰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좌표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1,-1,1 하면 등각 투영 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VP 엔터 1,-1,1 해주시고 엔터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게 되죠. 그죠? 다시 우리가 평면뷰로 가시려면 어떤 값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0,0,1 이렇게 해주셔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VP 해서 엔터 0,0,1 해서 엔터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평면뷰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등각 투영뷰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VP 1,-1,1 해서 저는 그냥 플랜이라고 입력해버려요. 플랜이라고 입력해버리면 엔터하면 그리고 이런 다음과 같은 옵션이 뜨거든요. 여기서 표준이라는 옵션을 클릭해주면 다시 이렇게 2차원으로 변경이 2차원 뷰, 평면뷰로 우리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원 평면도 뷰로 가시려면 0,0,1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좌표 나와 있는 것처럼 0,0,1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같이 플랜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옵션에서 W를 표준을 클릭해 주셔서 평면뷰로 바꾸셔도 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뷰큐브를 사용하시다가도 이렇게 되시다가도 여러분들 플랜이라고 해서 그 다음 명령 입력창에 그냥 W 옵션을 입력하셔도 돼요. 명령 입력창에서 그냥 키보드에서 W 명령 입력하셔도 굳이 마우스 클릭 안 하셔도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평면뷰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뷰큐브의 홈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홈 버튼 눌러주시면 똑같이 등각 투영뷰로 가긴 가는데 약간 방향성이 좀 틀리죠. 그래서 1, 우리가 앞서서 보셨던 1,-1,1하고 1,-1,1은 제가 입력해 볼게요. 1,-1,1은 반대편의 등각 투영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홈, 뷰큐브의 홈을 클릭하게 되시면 다시 돌아가죠. 그죠? 그 반대편에 등각 투영뷰를 의미합니다. 이 차이점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비주얼 스타일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타일을 보시면은 2D 화면 구성, 화면 작업 화면에 여기에 보시면은 마우스 포인트를 좌측 상단에 올려두시면 다음같이 2D 와이어프레임을 찾아낼 수 있어요. 현재 2D 와이어프레임인데요. 개념으로 변경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숨김, 그 다음에 실제를 하게 되면 좀 음영들이 좀 보이죠, 그죠? 근데 실제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회색의 이제 음영이지만은 회색으로 보이게 되지만 여기다 재질을 부여하게 되고 그림자를 주게 되면 함께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우리가 진행할 때 모델링의 어떤 양이 많아지면은 화면이 조금 우리가 좀 지연되는 화면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참고로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음영 처리, 그 다음에 모서리 음영 처리, 그죠? 그 다음에 스케치, 회색 음영 처리, 그 다음에 스케치, 뭐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 그 다음에 엑스레이 이렇게 바뀌죠. 엑스레이는 약간 반투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엑스레이도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숨겨진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형상의 볼륨감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엑스레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와이어프레임 있고 2D 와이어프레임 있잖아요.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와이어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여기 아래에 UCS가 좀 이제 색깔로 보이게 되죠. 컬러로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2D 와이어프레임을 하게 되시면 UCS가 이렇게 단선으로 보이게 되고 화면도 이제 까맣게 우리가 변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명령 입력 창에서도요, 쉐이드 모드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입력해 주시면 명령 입력 창에서도 여기 보시면 직접 옵션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타일을 변경해 줄 수 있다. 그래서 2D 와이어프레임, 다시 엔터,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그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숨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명령 입력창을 통해서 쉐이드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 입력을 통해서 직접 수동으로도 직접 여러분들이 옵션을 클릭해서 변경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네요. 여기 그 비주얼 스타일 옆에 보시면 이렇게 또 뷰 조정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방금 저희가 이제 시점을 우리가 전환시킬 때 뷰 큐브로 우리가 전환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그 V 포인트라는 명령 입력창에서 V 포인트를 입력해서 시점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뷰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평면도, 그죠? 그 다음에 저면도, 그 다음에 좌측면도, 그 다음에 남도 등각투영, 그리고 이제 남동 등각투영 등등 해서 우리가 명령된 뷰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뷰를 전환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평행과 원근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실제를 클릭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그 박스에 마주보는 이 두 개의 외곽선이 평행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평행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평행뷰라고 얘기합니다. 평행뷰. 이 두 선은 끝까지 연장돼도 만나지가 않겠죠. 근데 뭔가 이제 깊이감이라든지 원근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보면 여기 원근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마주보는 두 선이 평행하지가 않고 약간 이제 서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지점에서는 이 점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 선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를 조정할 때 마우스 휠을 꽉 눌러주시면 누르면 손바닥처럼 이렇게 쭉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화면에 이동이 될 수가 있겠고요.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뷰를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죠?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뷰를 돌려줄 수가 있는데, 원근으로 했을 때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면과 지평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계가 나타나서 위에 하늘 공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면의 공간이 이렇게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감을 표현하실 때는 여기 있는 원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냥 평행으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Shift하고 휠을 꽉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앞서서 보셨던 이 수평의 어떤 분할선이, 배경의 어떤 수평의 분할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시점을 변환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2차원으로 가시려면 여기서 우리가 평면도를 클릭하셔서 여기 2차원 뷰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가 아니라 2D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주시면 2차원 평면도에서 여러분 다시 밑그림 같은 것들을 다시 그릴 수가 있겠지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21 3차원에 관련된 그 화면 구성과 뷰큐브 비주얼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어찌 보면 3차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점을 전환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3차원의 객체를 어떻게 보여주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첫 시간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잘 확인하시고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3차원 명령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